자, 이러시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와 함께 간단한 윈도우 단축키를 한번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간단한 윈도우 단축키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윈도우 탐색기 많이 쓰지 않으시나요? 여러분들 윈도우 탐색기 많이 쓰실 것 같고요. 이 윈도우 탐색기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살펴보시면 우선적으로 여러분 키보드를 잠깐 보실게요. 이 키보드를 보시면 위에 F2ESC 여기 하나가 있고 F1부터 12까지 얘는 퐁션키라고 하죠. 요 화면상에는 얘가 나타나진 않습니다만은 F1부터 12까지의 퐁션키가 따로 있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윈도우 탐색기를 많이 활성화시킬 겁니다. 윈도우 탐색기. 그러기 위해서라면 요걸 윈도우 키라고 하는데요. 윈도우 키 누르시고 알파벳 E를 누르시면 얘가 윈도우 탐색기가 바로 활성화가 됩니다. 윈도우 키가 바로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 잘 되고 계시나요? 네.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상에 이렇게 반분할하고 싶은 적 많이 있으실 거예요. 반으로 이렇게 분할하고 싶은 적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탐색기를 누르시고 윈도우 키 누르시고 방향키 왼쪽으로 누르시면 얘가 정확하게 화면에 반분할이 됩니다. 화면단에 반분할. 그 다음에 윈도우 키 오른쪽을 누르시면 이쪽 반분할. 그 다음에 위로 누르시면 전체 화면으로 활성화가 되심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윈도우 키 화면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엑셀에서도 가능합니다. 엑셀에서도 여기 놓고 윈도우 키 왼쪽을 누르시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타나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듀얼 모니터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얘를 계속적으로 쓰시면 이쪽 여러분 원하시는 창으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차등은 창으로 이동할 수가 있으니까 기본적인 윈도우 키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자, 윈도우 탐색기 다시 활성화를 시켜볼게요. 윈도우 키 알파벳 E, 윈도우 키 알파벳 E를 누르시면 탐색기가 활성화가 되실 거고요. C 드라이브로 갈게요. C 드라이브. 여기서 C 드라이브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바탕화면에 요 C 드라이브에 폴더를 하나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폴더를 하나 새롭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 컨트롤 시프트 N을 누르시면, 다시 뭐라고요? 컨트롤 시프트 N을 누르시면 얘가 새 폴더라는 것이 알아서 새롭게 생성이 되실 거예요. 새 폴더를 만들고 싶으시면 컨트롤 시프트 N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같은 단축키는 어디에 있느냐면, 여러분들의 교환에도 있고요. 여러분들 교환에도 있고, 여러분들께 드렸던 자료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들께 드렸던 엑셀 데이터 기초 데이터 제공용 여기서 참조용 엑셀 자료, 여기서 엑셀 단축키 기본 단축키, 다시 한번요. 엑셀 데이터 기초에 엑셀 강의 아니다, 그 위에 거군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참조용 엑셀 자료에 단축키 기본 단축키, 엑셀 단축키를 열어보시게 되면 여기에 기본 단축키의 부분을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계속적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탕화면으로 가고 싶은 적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바탕화면으로 가고 싶은 적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바탕화면은 윈도우 키 누르시고 알파벳 D를 누르시면 바탕화면으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윈도우 키 알파벳 D라고 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윈도우 키 알파벳 D를 누르시면 원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한번 보실게요.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돋보기 모양이나 탐색기의 요 모양이 나오실 것 같은데, 저는 요 모델로 쓰니까 보기가 좀 많이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요 돋보기 모양에서 엑셀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 XC까지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엑셀이라고 여기 나타나실 거예요. 엑셀. 여기까지 다 나타나고 계십니까? 여기까지는 다 정상적으로 잘 나타나시죠?
다시 한번요. 왼쪽 여기서 돋보기에서 엑셀이라고 한번 쳐보시게 되면 엑셀이라고 여기 나타나실 거예요.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 다음 같은 화면이 나타나실 것 같은데, 여기서 파일 위치 열기, 여기서 뭐라고요? 파일 위치 열기라고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위치 열기. 그러면 얘가 아이콘이 나타나실 거예요. 여기 해당되는 아이콘이 나타나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요. 여기 부분에서,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부분에서 엑셀이라고 치시고, 죄송합니다. 엑셀이라고 치시고,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파일 위치 열기입니다. 제가 화면은 다른 걸로 열었습니다. 하시게 되면 얘가 아이콘이 나타나실 거예요. 아이콘이 나타나시게 되면 이렇게 아이콘이 나타나실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 속성이라고 나타나실 거예요. 속성이 나타나시면 해당되는 엑셀의 속성에 바로가기라고 나오실 거고요. 바로가기 키를 기본적으로 없음이라고 되어 있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없음인데 얘가 백스페이스를 누르셔도 얘가 지워지지는 않아요. 자, 엑셀의 확장자가 XLS니까 X만 치겠습니다. 여기다가 뭐라고요? X만 치세요. 다시 한번요. X라고만 치세요. 여기다가 X라고만 치세요. 그러면 여기서 자동적으로 컨트롤 Alt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붙어서 들어갈 겁니다. 얘가 자동적으로 붙어서 들어갈 거예요. 적용 확인을 누릅니다. 조금 더 다시 한번 실습해 드릴 거예요. 그러시면 아무 데서나 컨트롤 Alt X를 눌러버리면, 다시 아무 데나 컨트롤 Alt X를 눌러버리시면 해당하는 엑셀이 바로 부팅이 되실 겁니다. 바로 실행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프로그램을 좀 더 빠르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시면 다른 걸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다른 메뉴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왼쪽 하단에 제가 크롬 한번 해볼까요? 크롬? CHR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크롬이라고 나타납니다. 크롬에서 마우스 우클릭, 여기서 파일 위치 열기, 마우스 우클릭, 파일 위치 열기. 그러시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에 폴더가 하나가 열리시면서 요게 아이콘이 나타나실 거예요. 아이콘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래서 속성, 그래서 저는 바로가기 키를 크롬이니까 저는 바로가기 키를 C라고 놓겠습니다. 뭐라고요? 크롬이니까 C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적용 확인을 누를게요. 그 상황에서 아무 데서나 컨트롤 Alt C를 누르시면 크롬이 알아서 바로 활성화가 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하지는 마시고, 제가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엑셀은 X라고 넣으시면 되겠죠. 엑셀은 X.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는 P라고 넣으시면 되겠죠. P라고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워드는 뭐가 될까요? 워드는 W. 네, W. 그 다음에 한글 H터프는 H. 그 다음에 메모장은 T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주로 뭐 결정되어 있다면 Y라고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Y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크롬은 C, 익스플로러는 E,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시게 되면 요 정도만 지정하십시오. 요 정도만. 너무 많이 지정하시면 안 돼요. 너무 많이 지정하시면 컨트롤 Alt를 통해서 사용하는 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사용했으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치를 잘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 컨트롤 Alt V는 절대 쓰지 마세요. 다시 말해 컨트롤 Alt V는 딱 아주 중요한 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많이 쓰는 프로그램들만 가지고 요 키를 사용하시게 되면 뭐 보다 빠르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교환에도 따로 있으실 거, 요거 부분은 없어요. 요 부분은 제가 한번 별도로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 부분을 사용하시게 되면 원활하게 보다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면 분할 같은 것도 자주 쓰세요. 화면 분할하고 요 부분을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니까 요거부터 설명드리고 갑니다. 자,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키는, 단축키는 부분은 이렇게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렸던 내용이 되실 것 같고요. 윈도우 익스플로러나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가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쓰실 수 있는 요 기본적인 키인데요. 자, 요 부분 설명드리고 갈게요. 우선 메모장을 한번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뭘 활성화 시켜 달라고요? 메모장을 좀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메모장이라고 칠게요. 메모장이라고 하셔서 메모장을 우선 활성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은 기본적으로 한글과 별도로 어디서나 쓰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메모장이 되겠죠.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윈도우 키 알파벳 E, 다시 한번요. 윈도우 키 알파벳 E를 통해서 탐색기를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탐색기. 자, 탐색기에서 찾아볼게요. 자, 제가 드렸던 폴더로 들어갑니다. 엑셀 데이터 기초입니다. 다시 엑셀 데이터 기초. 여기서 데이터 제공용, 그 다음에 엑셀 강의로 들어갑니다. 엑셀 강의. 그 다음에 자료 구조로 갈게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탐색기에서 엑셀 데이터 기초, 엑셀 데이터 기초, 그 다음에 2021 데이터 제공용, 그 다음에 엑셀 강의입니다. 엑셀 강의. 그 다음에 자료 구조입니다. 자료 구조. 자, 자료 구조를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자료가 있으신데 여기서 KPX라고 따로 있으실 거예요. 뭐라고요? 버전은 상관없습니다. 이런 버전은 상관없고 KPX라고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KPX. 이 자료를 여시게 되면 다음 같은 형태의 정보가 나오는데요.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현재 얘는 날짜형입니다. 얘는 날짜형. 얘는 현재 일자지만 날짜형이 아닙니다. 맞으시죠? 얘는 날짜형이 아닙니다. 자, 계속적으로 가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시고 방향키 오른쪽을 누르시게 되면 맨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다시요. 맨 오른쪽으로 가실게요. 그냥 이렇게 요걸로 이동하셔도 돼요. 맨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맨 오른쪽으로 가실 건데 얘는 문자죠. 이해되시죠? 얘는 문자입니다. 얘는 숫자예요. 얘는 숫자인데 얘를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얘를 더해 볼게요. 더하기, 얘를 찍으면 얘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sum이라는 함수를 쓰시게 되면, 다시 이렇게 sum이라는 함수를 쓰시게 되면 계산이 안 돼 버립니다. 다시요. 더하기는 되는데, 다시요. 얘는 이렇게 더하기는 되는데 이렇게 sum이라는 함수를 쓰시면 계산이 안 돼요. 그렇다면 얘는 숫자처럼 보이지만 숫자형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얘는 뭐라고요? 숫자처럼 보이지만 숫자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0을 앞에다 입력해 볼게요. 해당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얘가 이렇게 입력되는 것을 말하죠. 앞에 따옴표가 들어가는 것들은 뭐라고요? 이렇게 따옴표가 들어가는 것들을 말하게 되죠. 따옴표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문자형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문자형으로. 자, 그렇다면 얘를 숫자형으로 바꾸는 방법, 얘를 숫자형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숫자로 바꾸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를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숫자로 바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는 방법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현재 지금 키가 제가 지금 안 먹어서 잠깐만요. 제가 지금 키가 안 먹어서 예, 이제 다시 키가 먹네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요거 지우고 다시 할게요. 얘 지우고. 자, 얘를 숫자 형태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얘를 숫자 형태로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얘 곱하기 2를 합니다.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숫자형으로 됩니다. 곱하기 1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의 키보드에서 여기 부분이죠. F2를 누르시게 되면 요 입력줄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 이렇게 숫자형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형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개가 있을 때 상당히 계산하기가 힘들죠. 곱하기 2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시 곱하기 2를 하는 방법도 있고 value라는 함수를 씁니다. 다시 뭐라고요? value라고 놓고 얘를 찍으시면 알아서 얘가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다시 한번요. 곱하기 1을 한다거나 이렇게 value 값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value 값으로 강제로 바꾼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value 값과 곱하기 1의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면 첫 번째, 빈칸이면 0으로 반영을 합니다. 다시 말하고 빈칸이면 0으로 반영을 합니다. 근데 빈칸하고 0은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두 번째, 문자형일 경우는 value라고 나오거나 이렇게 오류값이 나옵니다. 곱하기 1을 하더라도 얘가 계산 자체가 되지 않는 오류값이라는 것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자잘한 방법을 위해서 우선 쉽게 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정말 쉽게 하는 방법은 우선은 선택을 하시고 여기 느낌표가 나오실 거예요. 느낌표에서 숫자로 변환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인데 이게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얘가 만약에 요 느낌표가 나오는데 원래 문자가 섞이면 느낌표가 얘가 안 나옵니다. 다시 한번요. 해당하는 얘가 느낌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무 데서나 우선 느낌표가 나오게끔 해주세요. 아무 데나 느낌표가 나오게끔 한 다음에 컨트롤 A를 누르세요. 컨트롤 A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처럼 느낌표가 계속 따라서 나옵니다. 이럴 경우 숫자로 변환을 누르시면 돼요. 근데 이 숫자로 변환하시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처리하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좋은 점은 빈칸이 있더라도 얘가 알아서 빈칸으로 처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메모장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저는 메모장이라는 것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엑셀에서 컨트롤 A 그 다음에 컨트롤 C 그 다음에 메모장에 붙여요. 메모장에 붙이고 다시 한번 컨트롤 A 얘를 카피 뜬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붙이시게 되면 얘를 숫자 형태로 원활하게 변환이 되심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